자, 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2월 첫째 주 2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2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행성 간 트랜짓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근데 행성이 진짜 별, 항성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2월 2일에 목성하고 아셀라, 그러니까 12사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염소자리 13도 후반에 있는, 뭐 지난번에 추성 아셀라 말씀드릴 때 그 언급했던 그 아셀라 맞습니다. 그래서 자, 목성은 1년에 딱 30도 가거든요. 느려요. 그래서 벌써 지지난번에 눈키하고 만났던 목성이 바로 뒤이어서 아셀라를 시간이 지나서 2월 2일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눈키 같은 경우에는 수성 목성 조합이었어요, 의미가. 근데 아셀라는 그냥 목성스러워요. 그래서 기본이 목성 속성 위주 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셀라가 목성하고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 점성술에서는 그 항성들한테 특정한 행성 속성으로 이제 말하자면 분류를 하는데, 그 속성이랑 동일한 행성이랑 만났을 때 의미가 훨씬 더 강화되고 위력도 강화된다. 효과가 강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목성 속성이 아셀라가 목성하고 직접 만나면서 말하자면 인품, 통솔력, 인기가 좋다, 인맥이 빵빵하다, 뭐 이런 키워드가 부각이 됩니다. 게다가 뭐 요즘 시대에 그 어쨌든 12사인 중에 염소 자리에 아셀라가 위치하기 때문에, 근데 염소 자리는 지수화풍의 사원소 중에서 땅의 원소에 해당하는 지상궁이잖아요. 그래서 금전 같은, 그러니까 돈, 세속적인 가치 이런 거하고 잘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성 아셀라 조합은 단순히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하고 친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인맥이라는 의미에 되게 근접해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유능한 사람들의 집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점성학적으로는 11하우스의 의미인데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목성 아셀라 조합입니다. 게다가 목성은 12년에 360도 황도를 일주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딱 30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하고 아셀라가 직접 만난다는 거는 12년에 딱 1, 2주일 정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되게 얼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할 만한 일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고전 점성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지인,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다 써서 가급적이면 능력 있고 말하자면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이 날짜 전후 1, 2주일 사이에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끈이 돼줄 만한 선배,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겠고, 사업가라면 어떻겠어요? 향후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뭐 거래 파트너라든가 회사에 투자해 주실 수 있는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원청을 줄 만한 좀 큰 기업의 담당자들하고 잘 만나서 기름칠을 잘 해둘 필요가 있겠죠. 왜? 이때 하면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어떻겠어요? 가급적 많은 지지자들이 모일 수 있는, 혹은 정치적 동료 아군들을 말하자면 이제 회합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계획을 짜시라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특히 목성이나 토성같이 느린 애들은 특정 항성하고 만나려면 한번 이벤트 지나고 나서 12년, 29년 막 지나야 돼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 자리에 얼마 안 되는 길성인, 염소 자리에 위치한 얼마 안 되는 길성인 아셀라가 직접 목성하고 만나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정말 소소하게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잘 되면 그만, 그러니까 잘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선에 준하는 급으로 진지하게 준비하고 엄선해가지고
플랜을 짜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인맥이 된다. 인맥이 될 수 있는 모든 회합. 이런 어떤 상황에 계속 유리한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2월 6일이 되니까 지난번에 금성하고 말씀드렸던 포마라우트 조합 수성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4도 초반에 있는 포마라우트와 수성이 2월 6일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둘이 궁합이 좋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12사인 기준이라는 건 춘분점 기준이에요. 세차 운동이 감안된 거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그 포마라우트는 지금은 물고기 자리 4도 초반에 위치해요. 근데 수성은 이 물고기 자리에서 데트리먼트에다 펄 상태에 동시에 빠지게 돼요. 본질적 위계상으로 되게 불리해진다는 거죠. 포마라우트가 원래 흉성에 가까운 별인데 이 포마라우트와 만나기 위해서 수성은 말하자면 따따블로 불리한 위치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성이 영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마라우트는 해왕성이 좀 스케일 커진 그런 내용물에 좀 더 근접을 하는데요. 일단 수성하고 포마라우트가 만나면 부각되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비밀 덧글과 비밀 쪽지가 막 오가는 그런 아마 며칠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웬만한 어쨌든 뭐라 그러죠?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데 다 비밀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불티나게 이용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비밀 메시지가 오간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게 떳떳한 내용이라면 애써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면 비밀 이야기를 나누기 적합한 그런 타이밍인데 그게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돼서 좋을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라는 게 나쁜 말이 오갈 때는 보통 자기 이야기는 쏙 빼게 됩니다. 말이 오가는 두 사람 이외에 제3자를 흉보는 내용, 보통 이런 게 은밀해지는데요. 소위 뒷담화라는 거죠. 중상, 모략, 음해, 모욕, 그리고 결국에는 명예훼손까지 이르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포마라우트도 그렇지만 물고기 수성이 좀 어설퍼요.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칼처럼 딱 끊는 맛이 없어. 치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뒷담화 깔 때는 좋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좀 과했나? 일이 좀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남의 말 옮기기 좋아하는 호사가 아주머니들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다음에 내 입이 주책이다, 내 입이 주책이야 하면서 자책하는 클리셰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텔레노벨라 같은 그런 데서도 그래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자책하는 게 본인의 윤리적인 과오를 향하고 있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내가 방금 옮긴 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나중에 본인을 탓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죄책감이나 병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 애초에 그런 말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벌써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쏟아진 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물고기 수성 그리고 포마라우트의 어설픈 면모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치밀하지를 못해서 계약서에 중요한 조항을 체크하지 않는다든가 1억 천금의 꿈에 부풀어서 말도 안 되는 사기에 걸려든다든가. 그래서 수성하고 포마라우트가 만나는 저는 며칠 사이에는 창업을 하거나 큰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다든가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나는 별 생각 없는데 남의 제안을 듣고 솔깃해서 진행하는 투자 결정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천자불례, 레자불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그런 거래들은 일정 기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예 출생천궁도 자체에서 수성이 포마라우트와 가깝게 만나는 사람은 웬만하면 사업하지 말고 월급 받는 피고용인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어떤 아포리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수성 포마로드 조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때 유리해진 활동이 뭐냐면은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드라마, 영화, 만화, 웹툰, 픽션을 다루는 매체를 그런 그 매체에 종사하신 분들, 그거를 컨텐츠 메이킹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 2월 6일 전에 며칠은 중요한 이벤트를 유관 이벤트를 벌리기 좋은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시사회라든가 새로운 드라마 제작 발표회 같은 행사 일자를 잡는다면 또 이게 눈여겨볼 만한 시기가 될 거예요. 뭐 웹툰을 런칭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야의 분들한테는 뭐 수성하고 포마라우트가 만나는 2월 6일이 꽤 괜찮은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수성하고 포마라우트도 있지만 화성하고 그 라스 알하게 뭐 그렇게 뭐 좋은 발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어식으로 얘기하는 건 라스알라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뱀주인 자리 알파장인 라스알라그가 화성하고 만납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라스알라그는 전통적인 점성가, 천문학자, 수학자 뭐 이런 어떤 직역을 통할하는 그런 별인데요. 동시에 어떤 수도승의 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인인데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겸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진 어떤 그런 항성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라살라그를 중심으로 쓰는 유명인들이 누가 있냐면은 움베르토 에코라든가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철학으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되게 선도적인 학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라살라가 잘 보입니다. 출생천군도에서 잘 부각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게 달리 말하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당연히 그 당시에 주류 패러다임에 속한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난을 받고 분투를 하면서 평생 욕을 들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고달픈 별입니다. 라스알라그가. 근데 안 그래도 싸움과 분쟁을 주관하는 화성이 라스알라그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이라든가 구설수 같은 게 좀 더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에 걸맞는 풍경이 뭐냐면은 딱 맘먹고 여러분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직설을 날렸다가 그 분야에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군중이라던가 혹은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한테 오지게 욕을 먹는 그런 일이 화성이 라스알라그랑 만날 때 자주 벌어져요. 뭐 어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한에 갔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보건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 뭐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다 불허하는 거는 약간 오바다라고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얘기를 했다가 그 말하자면 반박을 한 거죠. 대중의 정서에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악플에 시달린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어떤 직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다가 욕먹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또 이런 충돌이 반복되다 보면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겁나잖아요. 알아서 몸을 사리면서 입을 닫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정보 검열이 심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 뭐 이런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눌러놨던 직원들이 점점 직설들이 터져 나오니까 위에 있는 권력 체계에서 이제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압박적인 압제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누군가 한 명은 언젠가 꺼내야 되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 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반대랑 비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해요. 자, 근데 가끔 이제 소수 입장에 서긴 했는데 다수의 압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말하자면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자,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의 평판과 성취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직설을 내뱉는 게 도전해 볼 만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각자 판단할 문제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금성이 물고기 자리 마지막 도수 29도에 들어갑니다. 2월 7일이죠. 자, 우리 물고기 자리 29도 마지막 도수에는 무시무시한 애가 있어요. 페가수스 자리 베타성인 쉐아트입니다. 이 친구는 1등급 항성은 아닌데 참 허덜덜해요. 참 후덜덜한 별입니다. 고전점성술에 등장한 여러가지 별들 중에서 오직 흉한 의미만 모여있다고 그래서 극흉성이자 순흉성으로 분류된 몇 가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쉐아트가 속해요. 그래서 쉐아트의 고유의 포트폴리오가 뭐냐? 자살, 익사. 무섭죠. 예, 어쨌든 이런 어떤 영역을 대표하는 별입니다. 근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극단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험한 일들이 그냥 자잘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금성하고 쉐아트가 만나는 거는 이 조합에서는 보통 외부 효과로 일이 터지기보다는 자기 자신, 본인이 저지른 과오고 골칫거리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멀쩡히 길 가다가 M1 트럭에 치인다. 이건 외부 효과죠.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가 애초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과음한 나머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경찰서에서 밤을 보낸다든가 쪽팔리죠. 여행 가서 밤에는 숙소에 머무는 게 좋다고 그렇게까지 가이드가 이제 권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간에 시장에 놀러 나갔다가 지갑하고 여권을 소매치기 당한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혹은 뭐 예전에 이제 좀 유료 미디어 컨텐츠를 불법 업로드한 사실이 들켜서 법적인 조치를 당한다든가. 자, 뭐 홧김에 좀 심하게 악플을 달았다가 나중에 변호사에게 합의금 내용 증명이 날아온다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금성 특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인간관계, 연애, 유흥, 기호품, 음주, 약물, 영상 미디어, 뭐 영화, 드라마, 웹툰 뭐 이런 거죠. 혹은 모욕과 명예훼손, 사회적인 평판을 건드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흉하게 골칫거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금성 쉐아트 조합에서는. 다만 그 풍경이 억울하게 당했다, 억울하게 흉사가 터졌다 이게 아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형식으로 자기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로 드러나기가 쉬워요. 자, 수성 포마라우트 조합은 그러니까 픽션에 관여하는 그런 업계 종사자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성 쉐아트 조합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써먹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이제 느낌이 좀 쎄하다 싶은 상황이면 가만히 있으면서 행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흉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길사로 풀리는 상황 이런 것도 있어요. 극단적이기 때문에 고전점성술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분류를 하고 또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쉐아트 같은 별은 참 후덜덜합니다. 예,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야죠. 자, 어쨌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월 첫째 주 2월 1일부터 8일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